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연루됐다라는 의혹 때문인데 최근에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집유 났더라고요. 집행유예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검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까? 일단 뭐 유죄가 났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이제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고 네. 뭐 여기에 대한 어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1심에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런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아무것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이 논리에 근거한다면 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인사를 한 검사들이 소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다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했는데 유죄 판결이 났으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윤 정부 들어와서 이 지금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동규와 남욱 두 사람의 진술에 근거합니다. 근데 그 진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김만배 씨는 그런 전달된 내용에 대해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술상의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는 건데 이에 비해서 김건희 여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윤 정부에서 인사한 검사가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신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에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5단계로 나눴죠. 1단계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거지만 2단계부터 5단계 같은 경우는 소위 포괄일죄 때문에 공소시효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관련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벌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증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첫 번째가 8만 주 매도 문자를 받은 뒤에 김건희 여사가 7초 만에 동일하게 8만 주를 매도했다. 우연인가? 아닌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된 두 개 증권사에 대한 계좌를 계속 관리했다. 그 이후에도.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2차 작전 세력이죠. 그러니까 2단계 이후인데요. 작전 세력 사무실에서 발견된 김건희 X8이라고 하는 파일 제목, 엑셀 파일 제목에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의 실제 계좌 내역과 이 파일 내역에 나와 있는 내용이 끝자리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증거들을 누가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의혹이 나와 있다고 얘기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공정하게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봤을 때 타당하지 않냐의 문제 하나하고 여론조사를 봐도 SBS가 여론조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압도적으로 높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판 과정에 나온 증거와 정황 증거죠. 정황 증거와 내용들을 봐도 상당히 많은 연루 가능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건데 수사를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 아닌가요? 네.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2020년 10월까지 이제 그 정권회사에 계좌를 맡기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일임 거래였어요. 일임 거래가 뭐냐면 정권사에 그냥 맡기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뭐 어떻게 매수하고 얼마에 팔고 사고 팔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의사결정을 정권회사에서 하지 그 투자자가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매매 과정에서 실제로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해를 보고 나서 이제 도저히 이제 못 맡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본인의 개인 계좌로 이제 다시 이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단계는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하지만 일임 거래를 맡긴 거라서 실제적으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개인 거래를 몇 번 한 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주가 조작에 처벌받는 사람은 이제 네 가지 경우예요. 뭐냐 하나는 주포 이게 주가 조작 선수입니다. 전체 주가 조작을 이제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화가라고 합니다. 이분은 차트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어찌 보면 이런 유인책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마치 굉장히 아주 먹음직스러운 차트, 좋은 차트 이런 걸 만들어내는 사람을 화가라 그러고 이 세 번째가 브로커예요.
이 브로커는 계좌의 주인이 아니고 그 계좌의 주인으로부터 그 계좌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는, 어찌 보면 계좌를 모아오는 사람 브로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회사 내부자입니다. 이 네 명이 네 종류의 사람이 주가 조작범이고, 일반 투자자는 원래는 그 주가 조작에 전혀 범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주포냐? 주포는 아니죠. 주포는 이 씨하고 김모 씨니까. 그리고 브로커도 아니죠. 계좌의 주인이니까. 계좌를 모아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트를 관리했던 화가냐? 화가도 아니에요. 그 차트 관리라는 거는 그 초단타 매매를 해야 됩니다. 매일의 차트, 뭐 분봉, 일봉, 주봉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화가는 계속 이제 초단타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초단타 거래를 했느냐? 김건희 여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화가도 아니에요. 그럼 내부 기밀 정보를 알아가지고 준 사람이냐? 내부 기밀 정보를 알아가지고 하는 사람은 권오수 전 회장. 일분이 네. 되는 거지, 전혀 뭐 김건희 여사가 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주가 조작 사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한 90명 있습니다. 실제로 그 범죄 일람표에 보면 90명의 투자자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한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가 무혐의를 받았어요. 그럼 무혐의를 그 사람들은 왜 받았냐? 이 4명에 포함이 안 되니까 무혐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2명 또 김건희 여사도 같은 케이스가 될 것이다. 예, 그 2명 또 실제로는 네. 이제 무죄를 받았고, 김건희 여사도 이 경우에 따르면 실제로는 무혐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계속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끌고 온 거기 때문에 이제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할 때가 더 됐다. 안 해도 된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송로원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판결에 전주 2명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을 부각을 시켰는데 전주가 91명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91명의 가담 여부나 관여 수준은 다 똑같지 않고 그리고 김건희 연구인 같은 경우는 1, 2차 주가 조작에 모두 계좌가 쓰였고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매수를 하기도 했어요. 1인 매매로 다 맡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10년 1월 21일 첫 거래에서 본인이 그것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이번 판결에 따르면 공소시효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네네. 근데 91명의 그 전주 다른, 중에서 네. 가장 관여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근데 네. 검찰에서 사실 체포영장 검토까지도 갔던 사안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근데 아직까지 무혐의 처분 또 내려지지 않고 진척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특검 수용할 것 같아요. 자신 있으면. 깨끗하게 그리고 털고 투명하게 가기 위해서 보겠다. 이것을 수용을 해서 수사를 받고 더 이상의 의혹이 남김없이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